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무용보 무슨 드라마를 보겠다고 탑10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덧 중반을 넘겨서 상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5위 드라마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요? 네, 2018년작입니다. JTBC에서 방영했고요. 23.8%의 시청률,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아주 2018년에? 네. 되게 그러면 시청률이 엄청 높았네. 그렇죠. 아주 화제의 드라마였죠. 네. 네, 염정아, 정준호, 이태란, 김서영 주연의 스카이캐슬 We All Lie.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과외하고 그러는 거? 네. 저는 뭐 이거는 제가 이불 속에서 휴대폰으로 저는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본 최초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정주행을 했어요. 왜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막 다크서클 이게 뭐냐면요. 아니, 아까 전에 지나가는 말로 형들도 얘기했지만 끊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잠깐 끊고 뭐 모니터로 보던가 TV로 보던가 이러면 좋겠는데 그걸 끊을 수가 없어서 휴대폰으로 계속 연결해서 계속 봤어요. 저는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 좀 자극적이었잖아요. 엄청 자극적이죠. 네. 엄청 자극적인데 어디를 자극합니까? 그게요. 제가 못했던 공부? 학구열을 자극하는? 학구열 자극합니까? 사실 진짜 0.1%들만 모여 사는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곳에 정말 우리나라의 이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담아내고 또 그런 또 어떤 병폐도 담아내면서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얘기고 뭐 조금 뭐 오바되거나 과한 거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뭐 캐릭터들도 아주 강렬한 캐릭터들을 강하게 잘 담아내서 뭐 이 당시 아주 큰 정말 주인공이 사랑과, 누구였어요? 염정아와 정준호가 이제 부부여서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주인공은 맞는데 사실은 이제 김서영 이 과외 선생이 하는 김서영 씨가 저는 뭐 주조연이라고 생각을 김서영 이걸로 이제 떴구나. 예, 그리고 또 이 김서영의 또 딸이 나오는데 또 요건 또 이제 뒷얘기가 있어서 이 드라마는 사회 고발 드라마예요? 과외 고발 사회 가해 고발 드라마. 그렇죠. 학구열을 자극하는 거를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였군요. 그렇죠. 네. 스카이 캐슬. 뭐 이거 나는 제목은 많이 듣고 여기서 무슨 유행어 같은 거 막 있었잖아. 네, 전적으로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뭐 그런 거 주변에서 막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지 막 그랬었는데 스카이 캐슬. 우리 사회에 근데 영향을 좀 주긴 했어요. 예, 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현주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과하다 이런 걸 떠나서 그 학벌 문화를 뭐 이렇게 비추는 그런 거였나? 네, 스카이가 그렇기도 그런 했죠.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근데 이 상류층들의 어떤 욕망 같은 거를 그렇죠. 그 상류층을 다룬 드라마나 뭐 영화는 많지만 재벌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이거를 좀 날 것으로 막 그렇죠. 좀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도 네. 이제 어떤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나라 배우도 나왔고 참. 예. 좀 사회적 반향이 좀 있었던 것 그렇죠. 같다. 네. 진욱이의 5위는 스카이 캐슬이었고요. 최과장의 5위는 뭘까요? 예, 저는 다시 미드로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면 안 됩니까? 뭐 영드나 1드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2012년부터 14년까지 했고요. 에피소드 총 3개가 나왔습니다. 에피소드가 아니라 시즌 3. 시즌 3개가 나왔고 HBO에서 HBO. 했던 드라마고요. 뉴스룸입니다. 뉴스룸 쪽 맞네 나랑. 그래요? 어제 형도 이거 골랐을 것 같았어요. 예. 이건 뭐. 예. 뉴스룸. 이거 정말 5위입니까? 네. 이건 뭐 전에 우리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시카고 7 그 영화 할 때 얘기했던 그 아론 소킨이라는 작가가 각본을 쓴 드라마고요. 예, 미국판 손석희 얘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뉴스룸 나오고서 그때 JTBC에서 뉴스 프로 이름이 뉴스룸이 됐죠. 예. 그래서 되게 많이 겹쳐 보였죠. 제프 다니엘스랑. 예. 그래서 에런 소킨은 뭐 웨스트윙 같은 어떤 그런 그쵸. 약간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으로 뭐 사람이라서 이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지적이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풍자적이고 또 이게 확확 찌르는 그런 대사들이 많고 저는 내내 보면서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쫓아가기 힘들어요. 자막을 읽으면 쫓아가기 힘들고 말도 정말 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대사가 잘 안 들려. 이게 너무 빠르고 막 어려운 표현들을 구사하니까 잘 안 그리고 들리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시사나 예.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을 막 다뤘기 때문에 잘 모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예.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을 아론 소킨 또 대사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예. 그 이 사람 대본 보면은 시나리오도 예. 그렇고. 이 주인공이 제프 다니엘스. 네. 이 사람이 그 더맨더머. 더맨더머의 그 더머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지적인 그 앵커, 그렇죠? 뉴스 앵커 윌 맥커보이라는 이제 역을 맡게 되죠. 네. 근데 정말 이 사람의 활약, 정말 진짜 뉴스, 그냥 가십들을 다루는 게 아니고 진짜 의미 있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그렇죠. 고군분투, 그리고 이 팀들의 정말 막 팀워크 이런 게 정말 인상적이고 너무 재밌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지적인 예. 그런 미드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궁극의 저널리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저 정말 언론이 저래야 되는데 그렇죠. 최대의 판타지죠. 그 판타지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판타지지. 우리는 사실 이때를 즈음해가지고 기레기란 말이 나오고 그렇죠. 뭐 아직도 뭐 개선이 안 되는 점도 있고 한데 이게 정말 언론의 자유라는 게 이렇게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우리의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기도 했었죠. 좀 보면서 막 되게 이런 뉴스가 있으면 좋겠다. 뒷맛이 좀 이런 언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이렇게 가지면서 보게 됐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안 보신 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정말 흥미롭게 볼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길진 않아요. 시즌 3개인데 예. 총 몇 개 에피소드죠? 25부작. 총 3개 시즌에 총 25부작. 25부작이요? 그럼 접근 가능하겠네. 네, 요거는 접근해 주시고요. 네, 좀 봐야 되겠네요. 뉴스룸에 들어가 봐야 되겠네. 하여튼 굉장히 깊이가 느껴져요. 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드라마라는 이 쇼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언론과 우리 사회에 대해서 던지고 싶은 말이 뭔지가 이게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 던지고 싶은 말이 일단 영어죠. 영어지. 그 미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자막으로 잘. 그래서 아주 인트로부터 인상적인데 맨 앞에 이제 시작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대학생들 앞에다 놓고 강연 같은 걸 하는 장면인데 진짜 아주 긴 대사에 연설을 해요. 그렇죠. 그게 그 시작이에요? 연설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위대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스테이터스를 밝히죠. 예. 거기서. 그래서 그게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보여주죠. 아무튼 아론 소킨의 작품들은 말은 좀 많긴 하지만 아주 뭘까요? 어떤 지적인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무용부에서도 많이 했네요. 옛날에 어프요 굿맨 이런 것들. 그렇죠. 예. 대본을 말씀 이제 급기야 자기가 감독으로 데뷔까지 하고 그랬죠. 네. 예. 뉴스룸. 네, 뉴스룸. 최 과장의 미국 손석희 얘기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지요.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그 문제는 알겠고요. 시간 다 쓰셨고요. 네. 그럼 김 PD의 5위는 뭘까요? 이 드라마는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저만 좋아하는 드라마일 것 같다는 생각. 여태까지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타연차에서 호텔 델루나 이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무한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지정생존자는 좋아했으면서도 또 모르는 거 나올 것 같습니다. 제목은 가면입니다. 가면? SBS 드라마고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2015년 드라마고요. 이게 이제 잠자다 할 때 수혜. 가면입니까? 주지훈 이런 사람들이 나온 드라마. 수혜가 나왔어. 형 그래도 다 저기 설현 수혜 뭐 이런 배우들이 일단- 여자들이 입어서 봤구만. 그렇지. 그거 한번 드라마 보나? 그래서 보신 거지. 하나는 이 드라마는 또 역시 이제 재벌가 얘기긴 한데 여기 여자 주인공이 아주 비극적이에요. 처음에 빚 때문에 백화점에서 일하는데 매번 막 빚에 찌들어가지고 빚 갚느라고 정신없고 막 이런 건데 갑자기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자기하고 똑같은 도플갱어에 이렇게 치환돼서 재벌가에 시가는 얘기야. 뭔 소리야? 왕자와 거지. 그런 거예요. 왕자와 거지인데 이게 이제 여자로 치환돼서 그쪽 그 얘기가 흘러가는 거죠. 광해 그러면서 뭐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과 막 이런 것을 헤매고 또 흔히 말하는 재벌 2세 이 막 뭔가 불안에 떨고 막 이런 재벌 2세를 도와가면서 뭔가 이 자기 자리를 쫓아가고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살았던 것을 다 인정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스토리로 돼 있어요. 한 가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딱 이런 때네. 오늘 같이 이렇게 밤새서 일하고 편집할 때가 꽤 많았는데 2015년부터 쭉 이 드라마만 틀어놓고 일을 하면 어느새 밤이 새져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냥 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맛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주지훈하고 또 수혜가 알콩달콩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할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근데 나는 우리 엄마도 그러던데. 약간 뭐랄까요, 처음 볼 때는 스토리가 이렇게 쭉 가지긴 하지만 약간 알콩달콩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날 밝게 해주는 분위기. 그런 게 계속 있으면 일이 막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막 일하는 어떻게 보면 노동요처럼 쓰여먹었던 그런 드라마 가면입니다. 수혜는 너무 예쁩니다. 수혜가 나왔는데 내가 이 제목도 모르고 있어요. 죄송하고요. 최 과장 들어봤어요? 가면? 아니요. 최 과장이 모르는 거는 약간 그게 연정훈이 악역으로 나오고 그래. 누구? 연정훈. 연정훈. 한가인 남편. 국민 대도. 연정훈. 알겠고요. 가면 김 PD의 5위 가면이었고요. 네. 아마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네. 형한테는 약간 좀 이런 컨텐츠가 좀 필요한가 봐요. 형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줄 수 있는.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것일 뿐더러 네. 사실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아래서 그 뭔가 근데 맨날 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의 영을 우리나라 이 뭐 산업구조 재벌들 비판하고 그러는데 재벌 나오는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는. 재벌이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벌에 매맞고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죠. 자, 오샥의 5위 드라마는요. 저의 5위 드라마는 저는 연속해서 형의 가면 한드입니다. 형 한드예요? 한드입니다. 한드? 그런데 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오래됐네요. 거의 25년인가? 95년이면? 95년? 95년 작품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SBS 창사 기념 드라마 모래시계.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새끼니까. 나 지금 떨고 있니? 이 김종학 감독 아니에요. 네, 고 김정학 감독의 모래시계. 야 이때 진짜 난리였어. 저 고3 때여서 난리였죠.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이 방송하는 시간이면 애들이 집에 막 달려가고 그러니까요. 거리가 진짜 한산하고. 저는 이때 앨범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제 데뷔 앨범을 녹음하는데 이거 때문에 녹음 시간을 바꾸고 나왔죠. 이거 보고 해야지. 그랬더니 엔지니어들도 뭐 사운드 믹싱 엔지니어도 좋아 이거 봐야지 모래시계. 본방사수의 시절 SBS라는 새로 생긴 방송국에서 하는데 정말 여명의 눈동자. 네. 그거랑 모래시계가 이때 당시에 어떤 드라마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두 개의 작품도 완전 그 대하 시대극. 네. 근데 이제 모래시계는 현대 그렇죠. 현대죠. 근대사 현대사였죠. 여명의 눈탱이 여명의 눈동자는 근대 극이었고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민수, 고현정, 그렇죠. 이정재. 이정재 데뷔작이죠. 그렇죠. 이정재 데뷔작이고 박상원도 있었고. 네. 박상원. 이정재는 이제 대사 한마디 없이 그렇죠. 엄청난 존재감을 뽐냈던 보디가드. 목검 들고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이때 뭐 너무 재밌게 보고 그 뒤에 다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클립들만 이제 뭐 이렇게 다시 확인하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이 시간에 맨날 밖에서 아까 진우가 봤던 그런 시트콤 이런 것도 다 못 보고 했는데 이것만은 다 모여서 봤어. 그때 녹음 같이 하던 형들이랑도 텔레비 켜놓고서 같이 보고 그 시간에만 했었으니까. 그리고 확실히 이게 때깔이 보통 세트에서 찍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야외 촬영이 많았어요. 야외 촬영을 필름 카메라로 필름으로 찍은 가지고 영화 같았어. SBS가 이 당시에 이제 막 새로 시작하고 이제 뭔가 영향력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나왔던 드라마들 중에서도 뭐 아스팔트 사나이 같은 드라마 아스팔트 기억나시죠? 저 좋아해요. 정우성이랑 이병헌이랑 허영만 만화를 이제 영화한 건데 이 모래시계도 그랬고 아스팔트 사나이도 그랬고 또 조금 더 지나서 그 올인 같은 드라마도 굉장히 퀄에 신경을 엄청 썼어요. 내가 올인의 방송대상 음악상에 밀렸잖아. 올인. 그랬구나. 네, 맞아요. 오샥 형이 방송대상 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나? 두 번인가? 이 드라마는 사실은 정말 민주화의 그 진행 관계에 있어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95년이면 이제 문민정부 시대였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광주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도 이제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깡패들은 왜 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느냐 이러면서 또 소송도 걸고 그랬던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뭐 이 모래시계는 그때 뭐 사회적 반향도 엄청 컸고 시청률도 엄청 높았고 대단했습니다. 진짜. 정말 온 국민을 그렇죠. 이 모래시계 열풍에 빠뜨린. 브라운관 앞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광주 이야기에 아주 공식화된 선언 같은 장면들도 됐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좀 실제로 이 모래시계를 보던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90년대 이제 문민정부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 문민정부가 됐고, 그래서 좀 있다가 우리가 그 월드컵을 통해서 2002 한일 월드컵 그때 진짜 온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막 광화문에 다 모이고 어떤 그런 힘을 느끼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때 한 10년 정도가. 그러면서 뭐 다들 이제 정치 의식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이나믹한 어떤 우리의 현대사였던 것 같아요. 요 지점이 모래시계 뭐 SBS 개국 뭐 이러면서 그 인터넷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게 확 변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의 모습을 주춧돌을 놓은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 격변의 세월을 우리가 살지 않았나. 그때 그 정점에 있던 드라마였다. 모래시계가. 24부작이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주옥 같은 드라마죠. 그 진욱이가 그 성대모사 잘하는 최민수. 아까 했잖아요. 했나? 한 번 더 해드려. 한 번 더 해줘. 이렇게 하면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새끼야. 또 하나 더 있지.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냐. 나도 그게 겁나. 내가 떨까봐. 아 최민수 최민수 이때 최고였는데. 아유, 진짜 최고였는데. 최민수 형님은 멋있어, 뭐 한 10년 최고였죠. 이때. 뭐 최고였지. 계속 좀 작품 활동도 하시고 그러지 좀. 이거를 이 드라마 끝나고 고현정은 바로 시집가고. 고현정도 참 이뻤죠 이때. 이 드라마 때문에 거기 정동진 그 모래시계 소나무가 그러네. 그 관광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때 또 뭐 모래시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막 뜨고 그래가지고. 입에도 담지 마 그럼. 그 뒤에 한참 뒤에 아주 떴죠 뭘.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에이 뭐 이 러시안 이 노래 뭐 백학. 가요인가요? 뭐 하여튼 그것도 유행하고. 그래. 사실 러시아 음악이 주제 음악으로 쓰인다라는 것도 되게 그게 충격적이 됐죠. 이제 비극적인 거는 이거를 했던 그 김정은 탁월했던 이 연출이 나중에 이제 큰 빚을 져가지고. 그러게요. 쓸쓸히. 예. 그 거의 뭐 외면당해서 그런 거. 그게 이제 예술이랑 경영이랑 이거랑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제주도의 그 뭐 태양사신기 테마파크 거기에 너무 큰 돈을 투자해서 뭐 좀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예. 하여튼 모래시계는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고요. 모래시계는 뭐 귀가시계란 말. 그랬었죠. 모래시계는 기가시계. 신문에서 완전히 신문 헤드라인인데. 그렇죠. 신문 헤드라인 진짜 모래시계는 귀가시계.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통했던 말이 뭐 모래시계 보고 내일 쉬게 뭐. 근데 유행했던 말들이었죠. 네. 그렇군요.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업. 무슨 영화를